오늘 아침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 한 통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감옥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일생일대의 꿈을 이룬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내 월급의 절반 이상을 꼬박꼬박 삼켜버리는 거대한 창살 안에 갇힌 꼴이죠. 우리는 자유를 위해 서명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서명 한 번에 우리의 10년, 아니 20년의 삶이 통째로 저당 잡혔습니다. 이제 이 달콤한 감옥의 유지비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7% 시대. 이것은 단순히 소수점 몇 자리가 변하는 통계 유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뿌리째 흔들리는 재앙의 서막입니다. 우리는 보통 숫자 7을 행운의 상징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은행 대출 창구에서 마주하는 숫자 7은 당신의 자산을 태워버리는 지옥의 불꽃입니다. 금리가 7%를 뚫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5억 원을 빌렸다면 1년에 이자만 무려 3,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달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숨만 쉬어도 매달 중형차 한 대 값의 할부금이 통장에서 삭제되는 셈이죠. 불과 1년에서 2년 전 4%대 금리에 영끌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자산이었던 집이 오늘부터는 내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 기생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가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비극의 시작은 우리 집 안방이 아니라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성이나 이란의 미사일 소식이 그저 먼 나라 남의 일처럼 들리셨나요? 사실 그 포탄의 파편은 지금 당신의 대출 통장 정중앙에 박히고 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국제유가는 미친 듯이 널뛰기 시작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치솟고 물가가 미쳐 날뛰면 중앙은행은 금리라는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거대한 도미노와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바람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 지금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집의 대출이자를 태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제는 거대한 생태계와 같습니다. 중동의 불안은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스위치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국 은행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뉴스를 보는 사이 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이미 당신의 지갑을 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미노 게임의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차주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달 내는 이자는 중동의 전운과 미국의 고집이 합쳐져 만들어낸 가혹한 결과물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행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중동의 위기가 닥치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엔진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기우제를 지내며 버티는 동안 은행 뒷문에서는 이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과연 은행들은 어떤 비밀 레시피로 우리에게 줄 대출 금리를 요리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금리를 폭주하게 만드는 진짜 엔진의 정체를 아시면 아마 밤잠을 설치게 되실 겁니다.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빌려와서 마진을 붙여 파는 일종의 돈장사꾼입니다. 빵집이 밀가루를 사와서 빵을 팔듯 은행도 시장에서 돈을 떼어와 여러분께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이때 은행이 돈을 떼어오는 원가가 바로 은행채 금리입니다. 최근 이 은행채 금리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무섭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밀가루 값이 폭등했는데 빵값을 그대로 둘 빵집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마주한 7% 금리는 은행이 비싸게 사온 돈값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긴 결과물입니다. 이 은행채라는 엔진은 한번 열이 받으면 좀처럼 식 않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감돌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고 은행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죠. 문제는 이 엔진이 단순히 뜨거워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속 페달까지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금리가 내려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은행의 자본 조달 창구에서는 이미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원가가 오르니 대출금리라는 최종 가격이 폭등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엔진이 폭주하는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금리가 수직 상승하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죠.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150km로 속도를 올린다면 운전대를 잡은 우리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금리는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토록 잔인하게 치솟는 걸까요? 이 미친 속도 뒤에 숨겨진 은행들의 공포 마케팅과 그 진실을 파헤쳐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6%대에 머물던 금리가 자고 일어나니 어느덧 7%의 문턱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시속 100km로 완만하게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가속 페달을 밟아
150km로 치솟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우리에게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 변경을 고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죠. 은행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상금리를 붙여가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받으면 더 비싸진다는 말로 우리를 압박하지만 사실 그 속도감 뒤에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결국 가장 불리한 선택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은행이 짜놓은 이 정교한 속도전에서 우리는 이미 주도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 폭주하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유일한 비상구라고 믿었던 변동금리마저 우리를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고정금리가 앞문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변동금리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뒷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의 실체를 확인하시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목을 조이는 조용한 자객, 코픽스의 배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코픽스는 쉽게 말해 은행들이 돈을 빌려온 평균 가격표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긴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은행이 발행한 채권들의 금리를 섞어서 만든 일종의 원가지수죠. 문제는 이 원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여러분의 대출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은행은 코픽스가 1%만 올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금리 앞자리를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픽스가 내려갈 때는 어떨까요? 마치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처럼 아주 천천히 아니면 아예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이 설계한 기울어진 운동쟁이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을 겁니다. 지금은 비싸도 나중에는 내려가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지금은 거대한 덫이 되어 당신의 발목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그널은 저 멀리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데 당장 내야 할 이자는 매달 고지서마다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은행이 챙기는 가상금리라는 이름의 통행료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 탓을 하고 기준금리가 멈추면 시장금리 탓을 하며 은행은 자신들의 마진을 단 1%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리스크는 돈을 빌린 여러분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제 변동금리는 더 이상 유연한 선택지가 아니라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통장 잔고는 밑빠진 독처럼 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숫자가 찍히기가 무섭게 은행이 가장 먼저 가장 큰 덩어리를 떼어갑니다.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숨과 자책뿐입니다. 내가 왜 그때 영끌을 했을까? 혹은 왜 고정금리로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짜놓은 정교한 그물망에 걸려든 것뿐이니까요. 이 그물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촘촘해지고 우리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자가 비싸다는 수준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갖다 바치고 나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최저 생계비 수준의 푼돈뿐입니다. 이 푼돈으로 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해지해야 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라도 버텨줘야 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죠. 이자가 무서워 집을 사려는 사람은 씨가 말랐고 견디다 못한 집주인들이 내놓은 매물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내 집이라는 자산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데 갚아야 할 빚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하우스 푸어들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설마 아직도 금리가 곧 내려갈 거라는 누군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하루하루를 버티고만 계신 건 아니겠죠? 시장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해진 틈을 타서 더 거센 압박을 가해올 것입니다. 이제는 숫자의 공포를 넘어 이 현상이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현장을 들여다보아야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와 꿈,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이 7%라는 숫자 아래에서 어떻게 질식해가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그 처참한 일상의 붕괴는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5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숫자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이었고 부모님의 병원비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 비용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들이 은행의 이익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블랙홀이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점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계신가요? 이 잔인한 금리의 폭주가 앗아간 것은 단순한 돈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의 평화입니다. 이제 그 무너진 일상의 단면들을 하나씩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늘어난 이자 몇십만 원이 우리 식탁에서 무엇을 앗아갔는지, 그리고 우리의 저녁 풍경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처절한 기록을 공개합니다. 단순히 아끼고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선 하우스 푸어들의 진짜 생존 투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라는 숫자가 만든 거대한 장벽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통계 수치 뒤에 숨겨진 우리 이웃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위기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희망의 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의 저녁 식탁 정말 안녕하신가요? 늘어난 이자가 앗아간 우리의 진짜 일상을 지금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7%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리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잔인한 심판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처럼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성벽이 이 숫자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샴페인을 터뜨리던 파티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끔찍한 숙치와 마주해야 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빚도 자산이라며 등을 떠밀던 사람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당신 혼자서 그 거대한 부채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믿었던 그 집이 이제는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월세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얼어붙었고 시장에는 오직 비명 섞인 매물들만 쌓여갑니다. 어제까지 10억 원이라 자비했던 내 집이 오늘 누군가에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이 잔인한 반전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선 부의 대이동이자 평범한 중산층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영원히 우상향할 것 같던 그래프가 꺾이는 순간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집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거품이 빠진 자리에 남은 것은 화려한 아파트 숲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숨죽여오는 수많은 하우스 푸어들의 절규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대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기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고 처절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남겨질 황폐한 풍경과 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닥이라고 외칠 때 진짜 지옥은 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라앉는 배 위에서 비명만 지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을 짜야만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할 때 냉정하게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생존 전략,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역발상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공격의 시간이 아니라 처절한 수비의 시간입니다. 금리가 인하되기만을 바라며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것은 내 가계의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칼같이 잘라내고 한 푼이라도 더 현금을 모아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돛을 높여 속도를 낼 때가 아니라 돛을 내리고 닻을 최대한 깊게 박아 배가 뒤집히지 않게 버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결국 강한 것이고 그 생존자만이 다음 기차에 올라탈 자격을 얻게 됩니다. 7%의 금리는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저주가 되겠지만 철저히 대비한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기회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산을 내던질 때 현금을 쥐고 냉정하게 시장을 관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재앙의 주인공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폭풍이 지나간 뒤 비옥해진 땅을 차지할 기회의 관철자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7% 금리의 공포와 그 실체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리는 우리를 향해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출 금리는 현재 몇 %인가요? 그리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 구체적인 고민들을 바탕으로 더 현실적인 자산 방어 전략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다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